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매일 자기 위안하는 남자에게 생기는 일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는 남성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걱정이에요. 자기 위안을 너무 자주 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여친을 만나면 잠자리 할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건 잠자리나 성욕에 있어 왕성함과 과함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는 자기 위안을 해도 괜찮다고 해요. 라이더 박사가 무려 18년 동안 성인 남자 31,925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박사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자기 위안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위안을 많이 한 사람은 전립선 암이나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자기 위안을 21번 이상 한 사람은 4번에서 7번 하는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19% 정도 적었습니다. 즉,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주는 게 남성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연구를 이끈 라이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기 위안은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건 나쁜 행동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위안을 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립선을 사용하면서 성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위안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잠도 잘 오게 되죠. 관계처럼 임신이나 성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자주 하는 건 곤란하겠죠? 아직 확실히 밝혀진 않았지만 자기 위안을 하루 2-3번씩 과하게 하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다음날 피곤하기도 하니까요. 뭐든 과한 건 금물이죠. 적당히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욕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계에서는 왕성함을 넘어선 성욕을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 성중독으로 보니까요. 일부 정신의학계에선 성중독을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심하게 다뤄야 할 중독성 질환으로 봅니다. 많은 유명인들의 성중독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골프 왕제인 타이거 우즈, 할리우드 배우 러셀 브랜드 등은 과거 성중독증을 진단받은 유명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성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성중독이라고 진단할 때는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성을 지나치게 탐닉하고 과도하게 몰두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성관계 빈도가 잦을 뿐에 그치는 것은 성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넘어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절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성중독입니다. 구체적인 성중독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중독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끊임없이 야한 생각을 한다. 시간이 언제든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야한 생각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성들의 몸을 훑어보느라 바쁘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야한 상상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이성만 눈앞에 있으면 그와 잠자리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머릿속엔 온종일 야한 생각뿐이라 정말 중요한 약속을 놓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큰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두 번째, 욕구 조절이 되지 않는다. 성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고 본인의 삶이 욕구에 끌려다닌다면 성관계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집착이 생긴다. 하루 종일 성적 욕구 해소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해도 집착 상태는 계속되는데요. 잠자리를 하지 않을 때도 생각은 그쪽으로 쏠립니다.
이처럼 집착은 성중독자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또 담배, 약물, 알코올 중독처럼 집착과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온종일 성욕이 들끓고 그 성욕을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으면 예민하고 불안해지죠.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 몰래 야동을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내성이 생긴다. 소주 한 병을 매일 한 달 동안 마시면 한 달 뒤엔 한 병 정도는 취하지 않게 되죠. 알코올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성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위안이나 관계를 하고 나면 성욕이 잘 해소되지만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위안을 해도 잠자리를 해도 성욕이 잘 해소되지 않게 됩니다. 흥분에 필요한 자극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이전에 보던 야동, 이전에 하던 야한 상상, 잠자리 정도로는 흥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충분히 만족스러운 흥분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야동을 보고 점점 더 강렬한 상상이나 행위를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문제 발생에도 성행위를 지속한다. 성중독은 일종의 정신건강적 문제로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로 인해 일과 학업 능률이 떨어지고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기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중독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외면한 채 성적 욕구 충족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동호회를 나가 배드민턴도 치고 혼자 책 읽는 일상도 즐기던 사람이 성을 제외한 모든 일에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야한 생각 이외엔 자신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런 일상들이 주는 느낌과 행복은 어떤 자극제도 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일상의 행복이 사라져 갈수록 잠자리에 대한 중독은 더 심해집니다. 일곱 번째, 연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면 이전에 누리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연애에서요. 싱글이라면 누군가와 진한 사이가 될 수도 사랑에 빠질 수도 없죠. 오로지 잠자리 생각뿐이니까요. 애인이 있는 성중독자는 성매매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애인에게는 성적 흥분을 충분히 얻지 못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애인과는 잠자리 하지 않고 자기 위안이나 원나잇만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7가지 중 3가지에서 5가지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성중독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수치심이 드셨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큰 수치심을 느끼는 게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자신이 하는 행동, 생각들이 부도덕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 혐오에 빠지고 늘 부끄러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수치심은 곧 자기 파괴적인 성향으로 이어지며 중독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다면 빨리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끄러움 꼭 이겨내야 돼요. 만약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었다면 부끄럽다고 치료를 피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중독증 치료는 부부 상담, 그룹 상담 등을 진행하여 성적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성중독은 일종의 강박증이기 때문에 대뇌가 관장하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약물 치료가 동반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매일 자기 위하는 남자들에게 생기는 일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중독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끊임없이 야한 생각을 한다. 두 번째, 욕구 조절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집착이 생긴다. 네 번째, 내성이 생긴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문제 발생에도 성행위를 지속한다. 여섯 번째, 일상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일곱 번째, 연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